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어제 동영상 올렸죠. 어제 월요일에 동영상 올렸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동영상 올리는 건데, 저와 저희 아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어제하고 오늘 저희 아내 쪽으로는 이렇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옆구리 중량, 그리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몸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계속 연습 중입니다. 어제 뭐 중량,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중량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옆구리는 이제 운동할 때는 조금 내리기도 하고, 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옆구리에 더 차기도, 오른쪽 옆구리에 더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조금 문제가 아니고 변화가 있었어요. 저한테 변화가 있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제 저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옆구리에 안 차고 있습니다. 안 차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550 정도를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갑자기 어제 저녁에 몸이 확 바뀌는 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녁에 세수하는 중에 몸이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예상으로는,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세다.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가 되게 힘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었는데, 그 기울기 테스트를 하면, 오른쪽으로 확 기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뭐 운동을 하기는 했죠. 뭐 계속, 뭐 적게 하지는 않고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생각처럼 그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중량이 내려갈 기미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처음에는 250 옆구리에 차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해서 중량을 올려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500을 차니까 더 좋고, 또 거기다 50을 더 차니까, 550을 차니까 더 좋고, 심지어 누워있을 때는 거기다가 250짜리를 더 끼운 보충으로 채워놓으니까 더 좋고, 막 이런 식이 됐으니까. 그 도대체 이제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왼쪽 옆구리 얼마나 세진 거지? 그리고 이거 채워놓으면 편하기는 편한데 이게 과연 오른쪽 옆구리로 끌려오기는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하여튼, 근데 이제 며칠 이렇게 자꾸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왼쪽 옆구리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뭔가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다.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었죠, 그죠? 저 원래 왼손을 못 뻗는데, 그저께부터는 왼손을 차고 자도 괜찮고, 그죠? 뭐, 그게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뭔가 약해지더라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건 조금, 운동 방법을 뭐, 이렇게 길이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길이건이 왼쪽으로 오버 현상이 되었다가 제자리에 왔으니까 길이건은 내버려 두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옆구리 운동 쪽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 우리 옆구리 운동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제 옆으로 걷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보통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보통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계속 바깥에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거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약간 공부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운동을 하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운동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짧게 잡아도 1시간 반, 길면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다가 올라오거든요. 뭐 걷기 운동을 하든 세트 운동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를 내리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만 걸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만. 그 중간중간에 가서 이제 그 측면 플랭크,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플랭크 이렇게 한번 해주고, 밀면서도 플랭크 한번 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오른쪽 옆구리가 약하니까 오른쪽 플랭크를 그 운동 기구가 있어서 그냥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주구장창 오른쪽 옆으로만 걸었습니다. 오른쪽 옆으로만 걸었습니다. 오른쪽 옆으로 걷는 거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자, 여러분 동영상이,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카 모드라서
반대로 보입니다. 사진은 동영상.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힘을 주기도 하고, 자꾸 몸을 이렇게 왼쪽으로 삐딱하게 허리를, 꽁지뼈부터 상체를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걷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오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왼쪽에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쓱 이동합니다. 다리에 있던 피, 옆구리에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상체는 이동을 안 해요. 다리와 옆구리에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쓱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옆구리가 계속 세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 제가 2시간 동안 했나 하면, 그냥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그냥 막 플랭크를 하면, 옆구리 운동을 플랭크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플랭크가 운동이 더 센데 계속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옆으로 걷는 거는 그냥 하여튼 괜찮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지, 일반인들 아마 저 1시간 동안 막 아무 생각 없이 걸으라 그러면 쉽게 걷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거 필요하다. 이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 정도 희생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지, 2시간을 이렇게 거기 의자도 거의 없어요. 운동기구에 이렇게 가끔씩 앉아있기도 하는데 거의 안 앉아있을 경우가 많아요.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계속 걷는데, 일반인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근데 동기부여가 되면 돼요. 그 동기부여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운동의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있더라라는 걸 경험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진짜 사람 사는 게, 그죠?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옳은 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져야 하는 거지. 그죠? 옳은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방안 청소하는 거나 집안 청소하는 거나 설거지 하는 거나 내가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지.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지금 갑자기 좀 들긴 한데, 하여튼 동기부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저히 동기부여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하고 싶은 마음이라도 주세요. 용기라도 주세요. 아니면 욕구라도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여튼 마음이 되게 상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몸을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요. 하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2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도 2시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옆으로 초장장 걸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걸으니까 여러분 2시간 걸으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2시간 열심히 걸었더니만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몸만 편하다. 그냥 트림이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몸은 편한데, 여전히 왼쪽 옆구리가 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550 차고, 오른쪽 옆구리 550 차고,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그냥 제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은 몸은 바뀐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됐겠지만은, 경험도 하고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한다, 이것도 믿음의 행위인데,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할 때, 내가 이런 운동을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야. 분명히 일어나. 그리고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확인하는 지점까지 가본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쌓여 있다라는 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야. 뭐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세상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 더 부유해질 수 있고 또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건강 안 챙기는 사람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면 또 운동에 대해서 또 원리, 회복 원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지식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잘못 틀어 진입을 하면 엄청나게 돌아서 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뭐 거의 뭐 한 30년을 빙빙 돌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좋더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 2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했는데 그닥 큰 변화는 제가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잠깐 쉬는 상간에 그냥 누워 있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잠깐 누웠는데 졸았어요. 잠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250을 추가로 꽂고 누워서 쉬었습니다. 근데 그 250도 꽂고 이 발에다가 오른발 바깥쪽, 왼발 안쪽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살짝 발등에다가 걸어 놓고 여기 250 차고 그냥 누워서 쉬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왼손을 벗고 이랬는데 기립근이 맞아지고는 왼손을 안 벗었어요. 어제 저녁에는 안 벗고 250을 차고 이래 누워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일어났는데 그냥 근데 그래 차고 있는데 그냥 잠깐 편해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막 몸이 좀 부대끼더라고요. 몸이 부대껴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250 차고 누워 있을 때는 그냥 편하다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250을 옆구리에 추가로 차고 누워 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그냥 편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몸이 구석구석이 좀 아파요. 몸이 구석구석이 좀 아파서 저는 이제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옆구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옮겨오면서 나타나는 명련현상적일 가능성이 많겠다. 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그저께와 그저께는 250 차고 누워 있었는데 편했거든요. 잠도 편하게 자고 전반적으로 편했거든요. 어디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느낌만 들었지. 어제는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면서 몸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옆구리가 왼쪽이 셌는데 오른쪽이 약해서 왼쪽 옆구리에 있던 피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자를 끌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와 창자를 끌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편안하다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 뭔가 균형점으로 도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250원 차고 있기가, 그냥 제가 보통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바로 안 벗어요. 그 250을. 한 5분이나 10분 더 차고 있다가 벗어요. 일어나서 활동할 때.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좀 저보다 더 길게 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어나서도. 운동을 한번 하고 나서 원래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운동을 한번 하는 게 우리가 규칙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일어났는데 그냥 이게 균형점 근처에 왔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내 뇌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이거 좋은 거일 텐데. 근데 몸은 괴로워. 몸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명예현상 같아요. 그 250을 그냥 차고 있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동안 이 변화를 거의 일주일 동안 기다려 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지점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 250g 그냥 차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550 찼는데
그다가 250을 더 차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800이죠, 그죠? 아, 근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250을 빼고 150짜리, 150g짜리 이제 까만 작은 모래주머니가 하나 보이길래 그걸 그냥 옆구리에다 그냥 추가로 끼웠어요. 그러니까 150을 추가를 한 거야. 그 550에다가 150을 추가를 하고 700의 상태로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설거지는 제가 저녁에 설거지 할 게 좀 있어서 설거지도 할 겸 일어나서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운동도 좀 할 겸 TV도 좀 볼 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중량으로 150을 추가로 찼어요. 그 원래 활동 중량 저는 550만 찼는데 어제만 특별히 700을 찬 거예요. 저녁에만. 그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정도 700을 차고 있었어요. 그 하여튼 뭐 TV 보다가 아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설거지 하고 이제 씻으려고 이제 이거 다 벗고 이제 샤워하려고 들어가요. 뭐 이빨 닦고 하여튼 저 뭐 화장실에서도 저 이게 저녁에 이렇게 세수하면서 또 샤워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냥 뭐 권투도 좀 하고 거울 보면서 권투도 좀 하고 또 헤드뱅잉도 좀 하고 화장실에서 하거든요. 뭐 턱 운동도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하게 몸이 이렇게 아파서 또 벗으니까 이상하게 또 편해요. 편해서 원래 벗으면 편해요. 편한 김에 그냥 이게 오른쪽으로 좀 밀려 왔으니까 전신 운동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운동보다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막 뛰었어요. 막 권투도 막 한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뱅잉도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 평상시에 한 50개 했으면 어제는 한 70개 정도 이렇게 헤드뱅잉을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또 권투도 평상시에 한 3분 하면 어제는 한 4분 50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수하려고 뭐 발 닦고 머리 감고 있는데 머리를 감는 시점인가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있던 어떤 힘, 그 왼쪽 옆구리가 세다라고 느꼈던 어떤 힘, 약간 빡빡한 어떤 그런 힘이 갑자기 풍선에 바람 빠지는 듯한 느낌,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서 찌부러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리하게 오면서 이렇게 쓱 빠져버리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약간 충격이 오는 게 한 10초, 20초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러다가 머리 감다 이거 뭐지? 이러다가 왼쪽 옆구리 이렇게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현듯 느낌이,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 생각에, 나 저 바깥에 이제 세수하고 나가면 오른쪽 옆구리에 못 찰 것 같은데? 그 왼쪽 옆구리 약간 뒤쪽, 대장 쪽, 특히 대장 쪽이 뭔가 이렇게 세력이 세다가 싹 약해져 가는 그런 느낌. 그 옆구리 자체도 약해지고 대장 쪽이 싹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받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세수를 하다가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주무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냐 다를까, 느낌이 좀 그런 쎄한 느낌이 벌써 끝났구나. 이게 왼쪽 옆구리가 쎄던 그런 게 끝났구나 싶어서 나왔어요. 옷을 입어보는데,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울기 테스트를 화장실 안에서도 해봤고, 나와서도 해봤는데 왼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뭔가 세력이 뭔가 이게 공 같은 게 있다가 쑥 빠져버리니까 왼쪽으로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왼쪽으로 잘 안 넘어가는 어떤 힘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구리 테스트 할 때 여러분 고개를 좀 똑바로 들고 하세요. 땅 보고 하면요, 옆구리 테스트가 잘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옆구리 테스트 한번 동영상을 한번 더 정확하게 좀 찍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옆구리 테스트 할 때 땅 보고 이렇게 하면 잘 결과가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던가 약간 고개를 살짝 치켜 들고 하세요.
옆구리 테스트 할 때 그렇게 하세요. 고개를 똑바로 치켜 들고 하세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한 15도 각도 위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동안에 옆구리 테스트 하던 느낌하고 확 다른 거예요. 그 왼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양쪽이 비슷해진다. 그전에는 오른쪽으로 잘 넘어가는 것 같아. 왼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잘 안 가려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 그 일반인들이 그걸 찾아내야죠.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되면 끝인데 안 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뭐 기도를 하시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지지 말고 해내야 됩니다. 이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테스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아내도 저희 장모님도 저희 딸아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지 혹시 뭐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주머니를 못 차겠더라고요. 어제 밤에는 머리주머니를 하나도 안 차고 그냥 잔 거예요. 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막 깔끔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구리에 지금 머리주머니 필요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뭔가 괴롭혀왔던 내가 자꾸 오바 현상이 느껴지고 그때 기립근 오바도 있었고 다리 오바 옆구리 오바도 있었고 하니까 계속 오바 현상이 있었던 그 느낌 그 이상한 긴장감 2% 3%의 긴장감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조금 난게 조금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못 느낄 정도로 그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다. 약간은 뭐가 있어요. 아직은 몸이 조정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조정 아시죠? 그죠? 예. 저도 뭐 몸이 100% 깔끔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 100%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100점 이런 거는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는데 하여튼 좋은 거는 맞아요. 그 옆구리에 안 차도 된다는 그 느낌만 없어진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 이제는 뭐 오른쪽 왼쪽 굳이 안 따지고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근데 가끔씩 테스트해서 기립근 운동이 필요하면 한 세트 정도 할 수 있고 뭐 또 옆구리가 필요하면 뭐 옆으로 좀 걸어주면 되겠죠. 옆으로 좀 걸어주면 해결이 될 거고 그죠? 발도 이렇게 뭐 발바닥을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해보면서 좀 약한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걸어주고 주로 이제 애기 발바닥으로 이제 제가 오늘 아침부터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른발 바깥쪽 왼발 안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옆으로 걸을 때도 자 이것도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죠. 어제 제가 옆구리가 약했기 때문에 오른발은 바깥쪽 왼발은 안쪽으로 해서 오른쪽 옆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부터는 완전한 애기 발바닥, 애기 그 발바닥 도장 찍는 그 걸음으로 그러니까 뒤꿈치 또 발바닥 양쪽 바깥쪽 해서 발가락 쪽으로 또 발가락 뿌리 쪽으로 이렇게 도장 찍혀 있는 거 있죠? 까만 도장 찍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옆구리 테스트 할 때, 생각나서 생각하는데, 옆구리 테스트 할 때 발바닥의 형태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동일하게 발바닥을 짚고 하든가 아니면 애기 발바닥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입니다. 애기 발바닥 아시죠? 그죠? 예. 애기 도장, 발바닥 도장 찍어 놓는 그 애기 발바닥 형태로 테스트, 모든 테스트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테스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내한테는 그닥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실력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 중량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고 또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꾸 유지시켜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가고 이렇게 있고, 제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중량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중량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구리 중량을 500을 차고 있었거든요. 500을 차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중량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중량을 더 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앉아 있을 때 보통 250이나 500을 추가로 이렇게 끼우고 있어요, 옆구리에다가,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또 누워 있을 때도 뭔가 250이나 500을 더 끼우고, 또 누워 있을 때는 물병까지 막 2개씩 이렇게 기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모르게 500이 좀, 평상시 활동 중량 500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700을 찼다고 했잖아요. 550에서 150대에서 700을 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나와서 저희 아내도 옆구리 중량을 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250이나 500을 더 찬다라는 거는 이게 활동 중량과 앉아 있을 때 중량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죠? 그 중간쯤에 이렇게 좀 맞추면 서로 좀 상쇄가 돼서 몸이 요동치는 게 좀 덜 하지 않겠나 해서 그냥 제 아내하고 얘기해서 우리 옆구리 중량을 좀 올려보자. 그러니까 저도 어제 700을 올렸더니만 저는 이제 완전히 옆구리가 바뀌어버린 케이스가 됐고, 저희 아내도 이제 700을 올렸습니다. 옆구리 중량을 700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700을 올리고 나서 컨디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700으로 해놓고도 또 앉아있을 때는 필요해서 250이나 이런 걸 끼우기도 합니다. 옆구리에 추가로, 보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량을 더 쓰면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또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더 변화가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저희 아내한테도 어제 오른쪽 옆으로 걷는 걸 많이 해보라고 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옆으로 걷는 걸 많이 해보라고 권고했고, 저희 아내는 기립근은 약간 비슷해졌으니까 기립근은 이제 중간중간에 테스트해서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세트 운동을 한번 해준다든가 지팡이를 싣고 걷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또 아니면 스트레칭 바로 기립근 왼쪽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운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변화는 그 정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